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함수 원형, 이렇게 입출력 영상 데이터 및 포인터 및 사이즈 정보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매개 변수는 다 기본 데이터형 unsigned 캐릭터 그리고 플로트, 인트 등의 데이터만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복사, 메모리 복사죠. 그래서 쿠다에서는 우리가 CPU에서 메모리 복사할 때는 memcopy 함수 썼었죠. 그리고 메모리를 할당할 때는 malloc, C코드, C++ 코드는 뭐 new 쓰지만 C코드 같으면 malloc 함수 쓰죠. 그래서 근데 쿠다에서는 이제 쿠다 malloc 혹은 쿠다 memcopy 함수를 쓰면 이제 GPU 메모리로 할당이 되고 GPU 메모리에 복사가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모리는 이렇게 div img 해서 이 포인터는 디바이스, 즉 GPU를 보통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디바이스에서의 메모리다. 즉 입력 영상이 GPU에서는 이 div img라는 포인터로 저장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iv img img 변수는 포인터는 이렇게 CPU에 선언이 되지만 실제로 메모리는 이렇게 GPU 상에서 쿠다 malloc 함수를 통해서 할당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 체크 쿠다 에러라고 하는 함수가 붙는데요. 이것은 쿠다 함수가 실제로는 이제 쿠다 malloc 함수 같은 것들이 GPU 상에서 동작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에러가 생겨도 CPU에서 잘 모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GPU에서 에러가 있을 때 그것을 CPU를 알리기 위한 그런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메모리 할당하다 에러가 떴다 했을 때 이것이 없으면 아무 표시가 안 나지만 이렇게 체크 쿠다 에러스라는 함수로 포장을 해주면 실제 GPU에서 에러가 떴을 때 CPU에서도 이것을 알아챌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항상 이렇게 체크 쿠다 에러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속을 살펴보면 쿠다 malloc 여기다가 생성을 하게 되고 사이즈는 이렇게 행당 원소수 곱하기 행수 곱하기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 하면 거의 CPU 코드에서의 malloc과 비슷한 형식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memcopy도 마찬가지로 목적 데이터 포인터 그래서 디바이스 즉 GPU 메모리의 포인터죠. 그리고 입력 영상 소스의 포인터 그리고 복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바이트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이거 마지막 매개 변수는 CPU에서의 memcopy 함수랑 좀 다른 함수죠. 그래서 메모리의 복사 방향을 나타내는 값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CUDA memcopy host to device, host가 CPU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CPU에서 to device, GPU로 메모리 복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GPU 상에 할당을 하고 CPU 메모리를 복사를 하면 이제 GPU에서 이 div img 변수를 우리가 조작만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메모리 복사와 스레드 할당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스레드는 총 CPU 코드가 병렬 수행되는 스레드 수를 할당해 주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근데 GPU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개념이 블록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블록과 스레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GPU에서는 스레드가 나눠질 때 스레드라는 단위로만이 아니고 스레드가 여러 개씩 묶이는 블록 단위로 1차적으로 나눠지고 또 블록 내에서 스레드가 나눠진다는 개념을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블록으로 디멘전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블록을 다시 스레드로 나누게 되는데
할당할 때는 먼저 블록당 스레드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 dim x, 블록 dim y라고 하면 이것이 한 블록에 스레드가 몇 개가 들어갈 것인가. 근데 쿠다에서는 최대 3차원까지의 배열을 허용하게 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영상에서는 영상 자체가 2차원이기 때문에 스레드 및 블록 할당도 2차원 배열로 할당하게 되죠. 그래서 한 블록은 블록 dim x 곱하기 블록 dim y 개만큼의 스레드로 구성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영상이 있을 때 하나의 블록이 이만큼의 스레드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입력 영상의 모든 픽셀이 병렬로 수행되게 하려면 총 픽셀을 블록당 스레드 수로 나누면 총 블럭의 개수가 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영상의 가로 크기를 스레드의 가로 크기로 나누고요. 그리고 영상의 높이를 스레드의 높이로 나누게 되면 전체 스레드의 개수가 구해지게 되겠죠. 근데 이때 스레드 개수, 스레드의 가로 크기 빼기 1, 스레드의 높이 빼기 1 하는 것은 이제 소수점이 나와서 잘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막기 위해서 여분을 주고요. 여분 주고 나누게 되면 이것은 전체 스레드, 블록의 개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당 스레드 수는 고정을 하고 블록의 개수가 입력 영상의 크기에 따라서 구해지도록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입력된 영상의 모든 픽셀이 하나의 스레드에 매칭이 되어서 연산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블록과 스레드 크기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레드 코드를 호출을 하게 됨으로써 실제 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adj bright 함수가 실제 GPU에서 도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스레드 단위로 도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꺽쇠를 하나 둘 셋, 닫기도 하나 둘 셋 하면 이것이 GPU에서 도는 함수다 라는 것을 뜻하게 되고, 여기에 블록 수, 스레드 수 앞에서 구했던 값이죠. 이 값을 넣어주면 블록스 개수의 블록만큼, 스레드만큼의 스레드만큼 이제 스레드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스레드 함수의 매개 변수로 다시 영상, 그리고 곱하는 배율, 영상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 또 행당 픽셀 수, 행당 원소 수 이렇게 넣어주면 스레드 코드가 돌게 되고요. 그래서 이 코드가 모든 픽셀에 대해서 한 번에 동시에 수행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GPU 자체의 스펙에 따라서 물리적으로는 동시에 도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물리적으로는 동시에 도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스레드에 대해서 픽셀 수만큼의 스레드가 돌면서 병렬 수행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div 이미지 변수에 변환된 값이 다시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는 다시 이것을 이제 device to host, 즉 GPU 메모리가 다시 결과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adjust brightness 함수가 살펴본 함수가 GPU를 이용해서 변환을 수행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레드 함수, adj bright 함수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가, 이것은 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그 전에 GPU 함수의 GPU 스레드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는가, 그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CPU와 GPU가 이렇게 각각 호스트와 디바이스로 일단 불리게 되고요. 호출이 되려면 먼저 아까 쿠다 맨카피 했듯이 디바이스로, 즉 GPU로 데이터를 복사를 하고 디바이스에서, 즉 GPU에서 코어 단위로, 실제로는 이제 코어 내에서도 또 스레드 단위로 수행이 되겠고요. 이렇게 병렬 수행을 한 후에
결과가 다시 맨카피, 쿠다 맨카피를 통해서 CPU로 복사되는 것이 전체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 블록과 스레드가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이 블록과 스레드를 잘 알아야 효율적으로 블록과 스레드를 할당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스레드 수를 할당을 생성을 해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GPU에서 수행되는 함수가 ADJ Bright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함수가 스레드 단위로 실행되는 함수고요. 그래서 스레드는 픽셀 수만큼의 스레드가 생성이 되고 모든 스레드는 똑같은 함수, 즉 이 ADJ Bright 함수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버전의 GPU에서는 32개의 스레드가 모여서 워프를 구성하고요. 그래서 워프가 하나의 블록이 처리하는 최소의 스레드 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록은 실제로 물리적인 이제 코어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의 블록은 하나의 SM이라는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는 단위로 대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SM은 총 8개의 물리적인 쿠다 코어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블록은 하나의 SM이고 하나의 SM은 8개의 스트리밍 프로세서 물리적인 코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의 쿠다에서는 하나의 SM이 8개의 프로세서, 그리고 하나의 프로세서가 한 번에 4개의 스레드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블록이란 것은 한 번에 32개, 즉 8개 프로세서 곱하기 4개의 스레드 해서 32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후 쿠다 버전에 따라서 하나의 블록이 몇 개의 즉 하나의 블록, 즉 SM이 몇 개의 스트리밍 프로세서로 구성이 될지, 또 하나의 스트리밍 프로세서에서 몇 개의 스레드를 이제 처리하게 될지, 이런 것은 이제 쿠다 아키텍처, 쿠다 스트럭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알기보다는 이렇게 블록과 SM, 그리고 SP, 그리고 스레드, 워프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이 한 번에는 32개, 즉 워프 단위로 32개의 스레드 단위로 한 번에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 스레드가 너무 많다, 그러면 하나의 블록이 32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2개씩 여러 번의 워프를 처리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GPU 전체로 봤을 때는 GPU 하나하나를 그리드라고 하고요. 블록으로는 이 GPU가 여러 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되고, 각각의 블록은 또 스레드를 가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원 구조의 예가 되겠고요. 영상 처리에서는 주로 블록도 2차원으로 배열이 되고 스레드도 2차원으로 하나의 각각의 블록에 들어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GPU 프로그래밍에서는 최대한 많은 스레드를 생성해서 GPU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모든 스레드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GPU가 한 번에 3만 개, GT200의 경우 한 번에 3만 720개 스레드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워프수 32 곱하기 총 블럭의 개수, 총 SM의 개수죠. SM의 개수를 곱하면 나오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만큼의 스레드를 처리할 수 있는데, 스레드를 우리가 10,000개만 만들었다. 그러면 실제 물리적인 코어들이 많이 놀게 되겠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레드를 많이 만들어서 5만 개 만들었다. 그러면 3만 개, 3만 720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다 돌고,
남은 것이 또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가장 이상적으로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스레드 개수의 정수배가 되도록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데 이 스레드 개수는 GPU 모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뭐 어떤 GPU를 쓸 것인가 모르니까 실제로는 정수배가 딱 떨어지게 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최대한 많은 스레드가 생성되도록 하면 GPU 모델에 상관없이 노는 스레드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영상 처리 같은 경우에는 픽셀 수만큼 스레드를 만들면 뭐 예를 들어서 600 곱하기 400 크기의 영상이다. 그러면 총 24만 개 픽셀이죠. 그래서 모든 픽셀이 각각 스레드로 대응되도록 하면 이렇게 한 개의 스레드가 한 픽셀을 대응되도록 하면 웬만해서는 노는 코어 없이 효율적으로 병렬 처리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록과 스레드는 이러한 개념이다. 다른 개념은 다 접어두고라도 최대한 많은 스레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영상 처리에서는 한 픽셀이 하나의 스레드가 되도록 하면 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스레드 함수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adj bright 함수가 모든 스레드마다 생성되는 호출되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스레드 함수는 아까 보았던 .cu 파일에 작성이 되고요. 그래서 컴파일이 될 때는 코닥 컴파일러 MVCC에 의해서 컴파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레드 함수를 다른 말로 커널 함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각 스레드가 실행해야 되는 코드를 작성한 함수가 되겠고 특별히 이렇게 언더바 디바이스 언더바 키워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 키워드가 붙은 함수가 즉 GPU에서 호출되는 함수라는 것을 뜻하고 글로벌 키워드가 붙으면 CPU에서 호출되는 GPU 함수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adj bright 함수는 호출 자체는 CPU에서 되죠. 그래서 글로벌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커널 함수에서 또 다른 커널 함수를 호출한다. 그럴 때는 GPU에서 호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키워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dj bright 함수를 실제 코드에서 살펴보면요. 네, 여기 mycoda.cu 파일에다가 작성을 하였고요. 네, 여기 파일에 꼭 GPU 커널 함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았던 adj brightness 함수도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커널 함수가 호출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커널 함수 위치를 가면 이렇게 글로벌 키워드, 즉 CPU에서 불리는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CPU 함수인 adjust brightness 함수에서 이렇게 호출되는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UDA 함수, 커널 함수에서 중요한 것은 커널의 인덱스를 받아오는 것인데요. 커널 인덱스라는 것은 스레드의 인덱스랑 같은 의미고 블럭과 스레드 넘버를 고려해서 이 스레드가 전체 생성된 스레드 중에 몇 번째 스레드이냐라는 것을 얻어오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영상 아까에서처럼 2차원별로 할당이 되었다. 그러면 스레드의 인덱스도 1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2차원으로 주어지고요. 그래서 스레드 인덱스는 먼저 블럭 인덱스 곱하기 블럭 디멘전, 블럭 크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블럭 내에서의 인덱스인 스레드 ID X, 스레드 인덱스를 더해주면 그 스레드의 가로 방향 인덱스가 되고요. 이것을 포스 X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스레드의 세로 방향, 블럭의 세로 방향 인덱스에다가 블럭 크기 곱하고 스레드 블럭 내에서의 스레드 인덱스 더하면 전체에서의 스레드 인덱스의 세로 방향 인덱스가 얻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2차원으로 전체 블럭 GPU가 있고 이렇게 블럭이 가로로
하나, 둘, 셋, 네 개, 세로로 3개. 이 경우 이제 총 12개의 스레드죠. 하지만 블럭 인덱스는 0, 세로 방향 0, 1, 2, 가로 방향 0, 1, 2, 3이 되고 각 블럭이 또 이렇게 스레드 인덱스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연산을 통해서 임의의 위치에서 스레드가 전체적으로 몇 번째 스레드 세로 방향이고 가로 방향으로는 몇 번째인가, 즉 스레드가 픽셀에 대응된다 하면 즉 이 값이 픽셀 인덱스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블럭 idx라는 값은 우리가 따로 선언을 해주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이 블럭 idx 혹은 스레드 idx 값 아무데도 선언된 곳이 없죠. 하지만 GPU 코드에서는 커널 함수에서는 선언되지 않았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레드 인덱스를 얻으면 이것이 즉 픽셀 인덱스가 되고요. 그 이하 부분은 우리가 그냥 마치 이미지라는 CPU 변수 메모리가 있고 거기서 가로 위치, 세로 위치 곱하기 행당 원소수 더하기 가로 위치, 이것은 마치 CPU 코드에서 해당 위치 포스 X 가로 위치와 포스 Y 세로 위치 픽셀값 이럴 때와 마찬가지 코드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바로 GPU에 복사되어 있는 이미지 데이터가 되고요. 그것을 이렇게 스레드 인덱스로 읽어서 F value라는 밝기값 배율 곱해서 다시 저장하는 이런 간단한 코드로 변환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포스 즉 픽셀 인덱스 값이 실제 영상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죠. 스레드는 블럭 개수의 배율만큼 구해지기 때문에 픽셀 수가 블럭 개수의 배수와 딱 안 떨어진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스레드 인덱스는 있지만 픽셀 범위를 벗어나는 스레드 인덱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스레드가 실제 이미지 픽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이제 영상의 유효 영역을 벗어나는 메모리를 접근해서 오류가 생기겠죠. 오류가 생기면 GPU 코드에서는 실제로는 오류 메시지가 출력이 안 뜨더라도 어떤 CPU 코드에선 잘못된 메모리 접근하면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죽게 되죠. GPU에서는 그렇게 죽는 현상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대신에 그냥 아무 결과가 안 나오는 디버깅하기 더 어려운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조심해서 유효한 메모리 영역을 체크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결과값을 얻었다면 다시 입력 메모리에다가 입력해주면 변환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것은 그냥 변수 밝기값이 255를 넘지 않게 깎아주는 클립 매크로와 비슷한 기능이 되겠죠. 이때 실제로는 GPU 코드를 작성할 때 이런 분기문, if를 이용한 분기문 사용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문을 사용해서 유효한 픽셀 값을 가지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널 함수를 이렇게 CPU 코드에서 호스트 쪽의 코드죠.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픽셀 수만큼의 스레드가 생성되어서 병렬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널 함수 살펴보았고요.